사막의 한가운데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술 대신 신념을 보여주었고 그 신념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사막을 뒤흔든 한국의 약속입니다. 시니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군사시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 입찰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탈레스, 독일 라인메탈.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 자국의 최첨단 기술을 뽐내기 위해 왔습니다. 넓은 회의장 중앙엔 미국 팀이 자리 잡았고 그 옆엔 프랑스와 독일 팀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구석, 창문 옆 작은 테이블. 그곳엔 한국 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작은 깃발 하나와 노트북 몇 대, 그리고 5명의 기술진. 사우디 국방부 실무진 라시드 알마이너스아디는 회의장을 둘러보다 한국 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저들이 여기 왜 온 거지?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구경이나 하러 온 듯? 라시드도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삼성 핸드폰이나 잘 만들지.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 알마이너스아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무기체계 평가단 소속입니다. 제 일은 각국에서 들어오는 무기 제안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한국 팀을 봤을 때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물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사기술은 다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나라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쓰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제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편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팀의 단장 강민수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강민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참가하는군요. 반갑습니다. 그 웃음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한국은 진지한 경쟁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입찰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걸프전 이후 20년간 중동에서 사용됐죠. 프랑스는 아스터 미사일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방공망의 핵심입니다. NATO 표준 시스템이죠. 독일은 아이리스-T를 내세웠습니다. 독일 정밀공학의 결정체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자국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한국팀. 강민수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미사일은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된 적이 있나요? 강 단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미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아직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사막에서 작동한다고 보장하죠?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너희가 만든 미사일은 사막 모래바람에도 녹을걸?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 팀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막 환경은 극한의 조건입니다. 모래 폭풍, 극심한 온도 차이, 건조한 공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강민수 단장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조롱을 무시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혹독한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북위 38도 휴전선에서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영하 20도의 겨울,
영상 35도의 여름, 폭우, 폭설, 그리고 무엇보다 단 1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요. 그는 스크린에 한국의 군사분계선 사진을 띄웠습니다. 우린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팝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강민수 단장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냥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 뭔가를 증명하러 왔다. 회의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과 별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각 팀과 1대1 기술 브리핑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국팀은 작은 회의실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민수 단장과 함께 온 젊은 연구원 윤성훈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약속이란 게 정확히 뭡니까? 강 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기술 자료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시드 씨, 우리나라는 하루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선 너머엔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윤성훈 연구원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포탄이 우리 섬에 떨어졌고 전우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대응 시스템이 늦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무기는 절대 멈추지 않게 만들겠다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동하게 만들겠다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강 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풍부한 자원이 없습니다. 프랑스처럼 오랜 전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를 더 나은 기술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국 미사일 시스템의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부품을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죠. 우리는 화려함보다 확실함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구조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공학적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전쟁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100번 테스트하고 1000번 시뮬레이션합니다. 저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장사꾼이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가족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실제 사막 시험장. 사우디 국방부는 각국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극한이었습니다. 섭씨 54도의 모래 폭풍, GPS 신호 차단, 통신 전파 방해, 그리고 10km 떨어진 이동 표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미국 팀이 먼저 시험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고 날아갔지만 모래 폭풍 속에서 궤도를 잃었습니다. 표적 3km 앞에서 빗나갔습니다. 프랑스 팀. 발사는 성공했지만 통신 두절로 중간에 자폭했습니다. 독일 팀. 발사 직후 엔진 과열로 추락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냉각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사막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서방 기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팀. 강민수 단장이 발사대 앞에 섰습니다. 모래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준비. 윤성훈 연구원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발사.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진 미사일.
레이더 화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침묵. 그리고 45초 뒤. 쾅. 폭발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10km 떨어진 표적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GPS도 없이? 통신도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강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관성 항법과 자체 센서로 움직입니다. 외부 신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적이 전파를 차단해도 우리는 날아갑니다. 폭발 후 먼지가 걷히자 잔해 속에서 무언가 빛났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미사일 동체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인가? 주변 사우디 장교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얼굴이 굳었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고. 기술력으로는 이미 서방을 따라잡았고 어떤 면에선 넘어섰다고. 시험이 끝나고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우연이다. 한 번의 성공이 뭘 증명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비행 경로, 속도, 정확도 모든 게 완벽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우디 평가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확인한 결과 한국 시스템은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미국 기술진이 탄식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들이 언제 이런 기술을. 독일 대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결국 자리에 앉으며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민수 단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란 남의 힘이 아니라 자기 피로 일어서는 나라구나.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거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세계와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 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단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무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절박했으니까요.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우린 강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경제위기,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수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이틀 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로 직접 전화가 걸려왔고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하면 사우디는 미국 군사 협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도 가세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서방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우디는 미국, 유럽과 오랜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순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시드, 자네 의견은?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으론 한국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론 위험했습니다. 미국을 화나게 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기술 평가만 놓고 보면 한국이 우위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이 만만치 않네. 한국 기술이 좋아도 정치적 부담이 크면 선택하기 어려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좋은 기술을 선택하는데 정치가 개입해야 하는가? 우리는 독립국가인데 왜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가? 저는 호텔로 돌아와 강민수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 단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라시드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압박에 굴복하신다면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독립국인가? 아니면 여전히 서방의 눈치를 보는 나라인가? 내부 회의에서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게 옳다고. PART 7. 결단의 회의 라시드의 선택. 최종 입찰일. 사우디 국방부 대회의실. 국왕 특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통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팀만 조용했습니다. 강민수 단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왕 특사가 말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론 한국이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국방장관 그리고 평가단장 라시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전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국왕 특사가 물었습니다. 라시드,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이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전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각국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방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는 대로 받고 그들이 정한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 공동 생산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독립입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라시드, 신중하게 생각하시오. 이 결정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독립국이라면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선택으로. 국왕 특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시드의 말이 옳소. 우리는 독립국이요. 최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오. 저는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 팀이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강민수 단장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시드 씨. 우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한국 기술진. 강민수 단장과 윤성훈 연구원은 사우디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뜨거웠고 모래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제 태극기가 새겨진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 라시드는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장님, 약속 지켜주실 거죠? 강 단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윤성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라시드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나라를 위해 제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한국팀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막은 이제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깨운 그날을. 한 달 후, 사우디 사막 시험장. 한국 기술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기술 이전과 공동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우디 군 장교들이 한국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직접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고장나면 미국 기술진을 불러야 했고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파트너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사막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사막 위로 한국 기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카메라가 멀리서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붉은 사막과 태극기 그리고 석양.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깨웠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다. 강민수 단장이 젊은 연구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우디에서 성공한 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하늘 아래 발사대가 보입니다. 그 위엔 태극기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 작다고 무시당했던 나라.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을 무기로 의지를 방패로 그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하며 만든 기술. 이제 그 기술이 세계를 지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